마지막 주인데요. 3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 시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함께 보시는데 우선 146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유를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고 결정 전에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운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올해 기반시설 범위에서 삭제, 폐지되었고 50여 개 기반시설은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박스에는 도로를 세분함에 있어서 7가지로 세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란 말은 따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제1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공동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공동구는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3세판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만 그 3세판은 보통 2번 연속 출제하고 한 해 건너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2년 연속 시험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넘기시면 158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는 게 158페이지입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개념을 양가를 1번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란 말 찾으셨고 두 번째 줄에 3개월이란 말 찾으셨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3절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이란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옆에 페이지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예외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고 161페이지에 2번 지정시행자로서 행정청 아니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두 줄 밑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방금 보셨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는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은 중간 밑에 인가란 말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토지의 수용 사용이란 말을 보셨는데 이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란 말을 보셨는데 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마무리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봐주십니다. 9장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무엇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잠깐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부터 아니 된다까지 가로해 주시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뭐만 만들어져야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만.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있고 한 장 넘기시면 176페이지에 매수 청구란 말 찾으셨죠? 별표 3개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게 매수 청구가 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실효란 말 찾으셨죠? 몇 년 지나야 되겠습니까? 20년.
이제 잘하시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써 있어도 바로 찾아서 이야기할 정도이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신 게 국토에 대한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 개발, 정비, 보전하는 법률인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2번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땅이 어떤 쓰임새로 지정되는지 변경되는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서 종전에 관농자에 해당되는 땅을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에 맞는 건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주상공의 경우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경우는 참 다양한 건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그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도 작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녹가 농자의 기본 건폐율은 20%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용적률은 80%입니다. 예외 인정되는 일부의 경우만 40, 100까지 허용되었었습니다. 녹가 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을 조금 파악해 놓습니다. 결국 이 1번, 2번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그리고 그 지역, 지구, 구역을 어떤 절차로 지정할 수 있는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 이제 고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이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중에 규모가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종합병원이 아직 없죠. 이 남양주시에 개인이 종합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다.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다. 허가받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민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만들게 되었을 때 제주도지사인 원지사님의 허가받고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된 것 아닙니다. 왜?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규모 크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국립병원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왕숙지구에 대한 3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규모 크다, 작다, 큽니다. 사익이다, 공익이다, 공익입니다.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자격증 따시고 업을 해 나가시면서 전원주택단지 한번 만들 생각 하실 거죠. 한번 해보셔야만 차가 바뀌십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경기 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동 쪽이나 또는 마석 쪽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곳을 우리가 지나다니시다 보면 저분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곳이 아파트 건설할 용지입니까? 공장 만들 용지입니까? 수석이나 인터체인지 주변에 아직 인터체인지 안 만들어졌거든요. 만약 그런 주변이라고 하면 공장 만들 용지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만들 용지겠습니까?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 그곳이 공장 만들 용지라고 하면 사실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임대해서 쓰는 분들은 사업 망합니다.
공장은 보유하고 있으시고 그 보유한 이후에 공장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게 된다고 하면 그 공장 용지의 가격 또는 공장들은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수도권이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 올라가는 것을 보장 못하지만 수도권이면 무조건 가격 올라갑니다. 칠성 사이다 공장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 아니라고 하면 진짜 대박인데 서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용인에 하이닉스 공장 만들어지는 것 결정됐죠. 나는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다 없다. 하여튼 제가 몇 주 동안 이야기 드려도 전혀 미동도 없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자기손 따시고 나시면 아마 그런 또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방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항상 공인중개사법 교수님께서 보면 좀 친절해 보이시고 아버지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알겠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건 아니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현장 답사가 항상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예, 그냥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발 사업이 규모 작을 때는 사기 사업이거든요. 규모 크다고 하면 공익 사업입니다. 그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데에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4번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뭔가 건물을 건축하고 길을 내는 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관리 계획과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뭐란다?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한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걸 한번 하시게 되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팔기 싫다고 하는 분, 그분 땅을 시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것도 아니고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전혀 와닿지가 않으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얘가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사업이죠.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에 사업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3번, 4번만이 사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중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개발법, 도정법에서 각각 그 절차 다루는 것이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만?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기반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어버리죠. 그것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정확하게 체계 잡고 내 걸로 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발법이나 정비법 공부하시게 되면 비슷한 절차인데 불구하고 표현을 달리하고 서로 똑같아 보이는데 불구하고 서로 차이점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소화하고 정리하고 내 걸로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공법에서는 80, 90점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공법을 한 20회독에서 30회독 가까이 읽으셔야만 그게 가능한데 나는 합격하면 충분하지 꼭 내가 80, 90,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법에서 만약 80 나오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시험이 20만 명 시험 보게 되면 상위 0.5%에 포함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500명 또는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은 인생 팍팍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도 꼭 그렇게 살고 싶은 목표를 그렇게 삼으시면 괜찮으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얘를 명확하게 하고 나중에 천천히 개발법과 도정법 하는 것이지 동시에 정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우리가 하나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사업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 바로 앞에 단어가 그 사업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10시 시작할 때 잠깐 봤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이란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유를 말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뭐다?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이란 우리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 시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기반설 2단이다. 아닙니다. 백화점은 기반설? 아닙니다. 공장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의 일체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 폐지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으로 MB 때 추진했던 운전면허는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 그리고 운동장,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기반설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기반설과 관련된 시설군의 종류는 총 7개 시설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확인하셨던 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한 번씩 하셨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공법은 그냥 하시려 합니다. 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반설과 관련되어 7가지 종류 나오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1. 교통시설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6, 7.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6, 7이 시험에 나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146페이지에 교통시설이 있고 끝에 보면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들은 틀리라고 6과 7을 자주 시험에 내십니다. 그래서 6과 관련되어 보건위생시설은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세 가지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이란 말과 도축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위생시설은 몇 개이다? 3개만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하수폐폐 재비란 말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데, 우리 규정에서는 총 4가지가 열거되어 있지만 올해 법을 개정하면서 재활용시설과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환경기초시설은 총 6가지입니다. 하수폐폐 재비란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나올 텐데요. 왜? 올해 개정되었으니까 나온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십니다. 힘들게 오늘 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설치 정비 개량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땅도 필요하죠. 그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가 좋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좋겠습니까? 왠지 이해되십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신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들은 문제에 지문이 길거나 지문이 짧거나 관계없이 수당은 똑같습니다. 아마 문제당 1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한 문제당 40문제 내면 400만 원인데 짭짤하지 않으십니까? 대신 문제 못 내면 온갖 구박을 다 당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제위원회 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삐프라고 큰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삐표 보게 되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내게 되었던 제목, 그리고 그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답, 그리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쭉 한 장에 쭉 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시험에 민법 같은 경우는 B4 용지인데 불구하고 한 페이지에 문제가 원래 7문제 배정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3문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종이가 워낙 크고 종이 크다 보니까 빡빡하게 열심히 내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시게 되면 딱 3년 동안은 진짜 지문 길게 열심히 내십니다. 3년 지나면 다른 분과 똑같아지더라고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럴 때 설치 장소라고 하는 4글자를 워딩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는 2글자 마음 편하겠습니까? 2글자 쓰고 사는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란 말보다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부지란 말로 시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이 부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지에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2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에 방해되게 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2년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10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0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매수 청구 제도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어떤 요건 갖췄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잡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저 10년간 사업 시행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방의회에서 해제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 권고에 관한 사항은 23회 때와 24회 때 출제되고 연락 두절입니다. 왜냐하면 23회 때 이게 최초 개정된 시기이고요. 그 다음 해까지는 한번 출제했는데 그 이후 법령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겁니다. 우리는 과거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나올 걸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지키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 보시는 게 이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실효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면 작년에 시험에 정답 지문 아니지만 출제된 게 있거든요. 해당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를 입안 신청하거나 결정 신청하거나 해제 심사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얘와 관련된 내용을 올해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만들려고 시도하게 될 겁니다. 대신 저도 3년 전에 개정되었던 이 부분을 문제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해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못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쉽게 문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확인하실 내용들 중에 2개월과 3개월이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마 시험 문제 만들어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뭐 한다?
효력 상실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설 부지란 말 보게 되면 이걸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10시쯤에 수업 시작하면서 158페이지부터 158페이지에 단계별편 계획이라는 말과 그리고 160페이지에 시행자라는 말 그리고 162페이지에 실시 계획이라는 말 그리고 167페이지에 수용 그리고 171페이지에 준공 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에 대해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 했습니다. 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공법과 관련되어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다? 절차였습니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개요를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보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설이란 무엇이다?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시설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발정비 보전을 뭐란다?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설치가 결정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저 입안은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도 도시군 계획서를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보다는 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도로, 학교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남양주시장이. 만약 서울에 필요한 도로, 학교라고 하면 누가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전국은 200여 개 특광시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라고 하면 그 지방을 책임지는 자는 중앙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된다. 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등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남양주시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맞물려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경우는 도의사가 도시군 계획서를 입안할 수 있는데 우리 다산 신도시 바로 밑에 수석대교를 하남시에 걸쳐 만든다더라고요. 하남시에서는 이 수석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남양주의 많은 차량이 하남시에 들어와서 교통체증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 해서 결사 반대 중이거든요. 그래도 꼭 그 수석대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경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설이기 때문에 광역시설입니다. 그 광역시설은 누가 설치할 수 있다? 도의사가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도시군 계획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입안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계획서를 입안하고 그 입안한 사항이 과연 타당한지 확인코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잠깐 이해만 다시 해놓습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란 말 보게 되면 이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이죠. 측량하는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도로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어디에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코자 한다면 측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듣게 되는데 이번에 만들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은 어떤 의견을 가지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경기 순환도로가 애초 인터체인지가 마석 쪽에 만들어지고자 했는데 그 인터체인지 만들어지게 되면 마석 일대에 차량이 많아지게 되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 우려가 높다 해서 마석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가 수동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동 쪽에 만들기 결정하고 나니 이제 마석 주민께서 소원한 게 생겼습니다. 인터체인지만 갖춰지게 되면 바로 도로 위에서 다른 곳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아쉽다고 해서 이번에 마석 쪽에 제발 만들어 달라고 결사적으로 항의하셔서 이번에 저 마석 쪽에 만들어지는 인터체인지는 두 군데입니다. 수동도 있고 마석도 있고. 예,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남양시장이 억지로 만들겠다면 다음 선거 때 그분 떨어지죠. 낙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만 다음에도 재선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데 국가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절차 거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자체에도 예산 배정돼 있죠. 그 예산 어디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차는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이죠. 도시군계획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칠 절차가 되게 됩니다. 반면 결정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 협의와 관련되어 만약 이 도로가 농경지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이런 말 사더라고요. 밥 먹을 게 없다고 하면 그때는 다들 힘들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가끔 밥이 없으면 소고기 끓여 먹지, 소고기 구워 먹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지 훼손하면서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워낙 중요한 공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에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드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장인 농림부 장관이나 지방 농림청장이 허락한다? 반대한다?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은 도시군 계획설의 크기, 규모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 가끔 강화문 광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강화문 광장 만들어지기 전에 광화문에는 왕복 24차선의 도로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장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복 16차선이거든요. 그런 24차선의 도로를 우리 남양주에도 꼭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필요 없는지 타당한지 그것 확인하기 위한 것이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심의는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결정 짓는 데는 타당한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고요. 입안 시에는 그것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입안하게 됩니다. 만약 입안하려는 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야 된다? 협의는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이지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절차 거쳐야 된다? 드립니다. 그래서 입안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딱 세 가지고 결정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딱 두 가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로 또는 학교가 꼭 필요한지 확인하게 되면 이번에 결정된 사실을 고시하게 되고 특별히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두 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단입니다. 흰자 노른자 나누면 지단이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명시한 것을 지형 도면이라 하고 작성하는 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 고시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월?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되어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최근 개정 사항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설 범위와 관련되어 운삼 기칠이란 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도박은 운칠 기삼이죠.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이기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실력이 7이고 운은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자로 시작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올해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 폐지되었다는 것을 잡아내시고, 특별히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50여 개 기반설을 총 몇 개 시설군을 나누고 있다? 7개 시설군으로 6번, 7번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 사항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몇 월? 3월 내에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설 만들고자 한다면 땅을 강제 수용해야 되고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공사 비용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가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설이라고 하면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시키고요. 3년 이후에 또는 언제 시행할지 모른다. 그래서 시행 시기가 미정인 경우라면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TV에도 나오시던데 이름만. 그런데 그분이 작년 예산 심의 절차 시에 우리 동네, 우리 남양주에 체육시설 운동장 하나 만든다고 예산 따오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예산을 가장 많이 챙겨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당이겠습니까? 여당이겠습니까? 야당입니다. 정권 놓친 야당 쪽에 돈이라도 좀 많이 찔러주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김성태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께서 가장 예산 많이 따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많이 따오신 분이 세종시 지역구 가지고 계신 여당 대표님이 많이 따오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산 따오게 된다면 과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던 도시군 계획설에 예산 확보되었기 때문에 승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기준으로 3년 내 시행할 수 있는지 3년 이후에 시행하는지 그것 판단하기 위한 계획을 뭐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보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입안권자, 특광시군.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결정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고 저 지형도면이 작성되고 고시되게 되면 어디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부지가 결정되는 단계를 우리는 1단계라 표현합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 개발구역 확정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숙, 지구, 도시개발구역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면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장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군계획설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 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드는 자를 뭐라 한다? 자신감을 또 상실하셨습니다.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학교는 누가 만드는 것이다? 남양주시장이. 그 남양주시장을 통칭하면 뭐가 됩니까? 입안권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과 관련된 행정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행정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간혹 대도시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법에 해당되는 것이 법대에서는 행정법에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법대에서는 1학년 때, 2학년 때 민법 3년 내내 공부하거든요. 4년 내내 공부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대해서는 3학년 때 공부 시작하게 되는데 민법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뭔가 이야기할 게 참 많았거든요.
뭐 표현들이가 어떻게 되고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물권 청구권과 관련되어 누가 먼저 주장하냐에 따라 권리관계가 딱 바뀌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행정법 시간만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 들었던 거 들을 것 같은데 나오는 게 꼭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만 기억에 남을 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더라고요. 우리 이 공법과 관련되어 기억해 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딱 두 사람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를 생각하시고 그중에 입안권자가 등장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보셨던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입안권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입안권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입안권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관할 관청은 뭐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것 일일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양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중에 입안권자 등장하는 것은 몇 번? 세 번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시행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입안권자가 등장한다.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끔 복습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공부 끝나고 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걸 보셔야만 다음에 공부하실 때 좀 괜찮아지십니다. 대신 복습 안 하시고 만약 2주만 지나시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게 가물가물해지십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나 도로가 만들어지는 공사 현장 방문하시게 되면 공사 현장 주변에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상세한 입간판을 한 번씩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다?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 반드시 거칠 절차가 있다면 뭐다? 실시계획 인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 내가 내 땅에 내가 살 집 만들 수 있죠. 내가 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되겠습니까?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정 절차가 건축 허가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할 절차, 거칠 절차가 실시계획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처럼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돈 주고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강제 수용해버립니까? 만약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시장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또는 피를 요구한다고 하면 프리미엄 얹어서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흑수도 일대 투자 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투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주택을 만들게 되면 그 상가주택은 아파트만 받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상가도 함께 받습니다. 예, 상가도 받고 아파트 받고 그리고 그 가격이 한 지금 22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흑수동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공급 가격이 지금 12억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상가하고 아파트 주고 또 아파트 한 채 줍니다. 왜? 지분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 넓은 집에 사실 것 같은데요. 집 두 채 상가에. 아마 상가에서 월세 받으시면 짭짤하실 것 같은데요.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반값입니다. 그래서 100에 거래되는 가격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에? 40에서 50에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이러한 수용 방식으로 용적을 확보하고 학교라는 건물을 다 세우게 된다고 하면 저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합격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불합격하면 재시공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란다? 준공검사라 하고 저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합격했다고 하면 그제서야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 테이프 커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커팅하는 것은 바로 다음 날. 그래서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이다?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단기별 촬영 계획을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할 필요 없었지만 올해는 하셔야 됩니다. 왜? 얘 때문에. 그래서 28회 때도 한번 출제됐는데 저 28회 때도 그에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해놔야 됩니다. 저 작년에는 대충 건너뛰었거든요. 그냥 기출문제 하나만 보고 끝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수립한다? 3월.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늘상 전통적인 시험거리입니다. 얘는 무조건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잡아놓으시는 게 꼭 필요하시고 이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짜리인데 기본적으로 무엇이 수용 대상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잡아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략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셨다고 하면 저 세 가지 위주로 이 사업과 관련된 특징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쉴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쉴 때 되면 정신이 갑자기 말똥말똥해지고 더 공부하시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십니까? 쉬었다 하시